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일간 제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이 방송을 쉬었습니다. 요즘이 고3 수험생들이 대학을 합격을 하고 어떤 대학을 갈 것인지를 선택을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 배추 한 포기 살 때도 보면은 뭐 여러 가지를 고르게 되는데 애의 장래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대학을 선택을 할지 각 대학을 다니면서 직접 입시 관계자들하고 상담을 하고 그러는 바람에 쉬게 되었습니다. 그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본래 이 송파구의 부정선거 부분에 대해서 앞방송에서 예고한 대로 본래 증거를 제시를 하는 방송을 하려고 했지만은 제가 쉬고 있는 동안에 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이슈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그 문제를 먼저 다루도록 하고, 그리고 다음에 특별한 속보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다음 방송에서 이 송파구의 부정선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증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전에 이 영상을 올린 것을 보니까 이 시민의 눈이라는 이 좌파단체가 사전선거함을 단독으로 밤을 새워서 지키고 있다는 이러한 충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회수가 지금 6,000개 정도밖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우파 국민들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사실은 이 부정선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전선거함을 좌파단체가 단독으로 밤을 새워서 지켰다는데 이 조회수가 6,000개밖에 클릭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저는 애초부터 이 조회수라는 것은 이 유튜버 측에 의해 가지고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조회수가 많게 나오고 작게 나오는 것은 유튜브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번 방송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자, 트럼프가 이 북한에서 무언가가 일어난다면은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는 이런 기사가 17일자로 실렸습니다. 이 북폭에 대해서는 한다 안 한다, 그동안 참 이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북폭을 한다 안 한다 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전부 다 이 단답식으로 자신이 무슨 쪽집게 전쟁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뭐 뉴스가 나오거나 이 분위기가 나와서 험악해진다면은 북폭을 한다가도 이렇게 방송을 했다가도, 또 김정은이하고 트럼프가 악수를 하고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북폭을 왜 하느냐, 북폭을 하는 것은 황당하다고 이렇게 방송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북폭은 이미 이루어졌다, 북폭은 끝났는데 뭐하라고 북폭을 하느냐,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최근에 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북폭을 한다면서 또 자신의 말이 다 맞았다고 그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얼마 전에 주한미군을 감축한다는 그런 방송들이 많이 나온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 너도 나도 전부 다 이 주한미군 일개 여단이 감축된다고 그렇게 방송을 했었지요. 그런데 제가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서는 그 기사들을 제가 읽어보고, 이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 기사들에서 주한미군을 감축한다는 그러한 근거들을 어디에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주한미군 감축 기사는 가짜뉴스라는 이 영상을 제가 11월 21일자로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설이 가짜뉴스라고 방송을 한 것은 아마 제가 유일한 방송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 정상적으로 순환배치 여단이 국내에 배치된다는 그런 기사 얼마 전에 나온 것 여러분들 아마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위비 문제 같은 경우에도 뭐 5조니 6조니 하면서 이 난리가 났었고, 모든 방송들이 다 미국이 방위비 5조 6조를 요구했다고 그렇게 떠들고 방송을 했었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 반미감정 선동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얘기들이 나온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따라서 방위비 5조 부분은 가짜뉴스라고 말을 한 것도 역시 제가 유일한 방송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호감도가 이 방위비 논란과 관련해 가지고 이 미국의 호감도가 70%에서 33%로 급락을 했다는 이런 충격적인 여론조사의 결과가 9일자로 보도가 됐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우려를 하고 지적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점인데 이것이 기사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더하트 미국의 방위비 협상 대표가 방위비를 5조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기사가 오늘자로 실렸습니다. 이 방위비 5조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얼마나 모든 방송들이 다 이 방위비 5조를 떠들었습니까? 이런 것이 거짓 뉴스라고 정확히 보고 있었던 방송이 있었습니까? 아마 이 부분도 방위비 5조 뉴스가 가짜라고 지적을 한 것은 아마 제가 유일한 방송일 것입니다. 전부 이 미국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방위비 5조를 요구했다고 이 자극적인 기사들을 실으면서 시청자들을 유혹을 했던 것이죠.
이 분석을 하는 방송이라면 저런 엉터리 기사에 대해서 이 분위기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이 분석을 해서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전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러한 엉터리 선동과 저러한 엉터리 방송들이 바로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을 엉터리 탄핵을 한 그런 촛불의 근거가 됐던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사에서 하단 쪽에 밑줄 친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합의하는 숫자는 처음과 매우 다를 것이다 라는 이런 기사를 실으면서, 즉 다시 말하면은 미국이 처음에는 5조를 요구했는데 합의의 결과는 매우 다르다는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기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자신들이 방위비 5조를 주장을 하는 기사를 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 면피를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이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더하드 방위비 협상 대표의 앞뒤말을 다 자르면서 말하자면은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검반은 A씨의 휴대폰의 잠금 장치에 대해서도 우리 대형 방송들이 그 이스라엘 장빈이 모사드 장빈이 그거를 사용해가지고 풀렸다고 얼마나 방송을 했습니까? 그런데 현재 풀렸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16일 현재까지도 풀리지 않았다는 기사가 버젓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풀리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검찰에서 못 풀 것 같기 때문에 이스라엘 본사로 보낸다는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 검찰을 음해하기 위해서 그 아이폰이 안 풀린다는 이런 방송을 하고 있다고, 또 그 방송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 삼류 저질 애국심에 호소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애국심이었습니까? 자, 이 부분도 역시 제가 그 부분의 원리를 볼 때에는 아직 풀리지 않았다고 제가 처음부터 주장을 한 유일한 방송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모든 것들이 근본 원리라든지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지, 그러한 근본 원리나 배경을 보지를 않고 자꾸 단답식 객관식으로 한 분야만을 보기 때문에 저러한 오류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분석이라는 것은 종합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볼 때에 제가 이 12월 3일 날 북한이 실제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이라는, 실제 인공위성을 반드시 발사할 것이라는 그런 영상을 올렸던 것입니다. 지금이야 북한이 ICBM을 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지금 다들 그 납득이 가는 상황이지만은, 제가 12월 3일자 그 방송을 올릴 때만 하더라도 북한이 인공위성을 쏜다는 것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본론으로 돌아가서 북폭이 왜 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공통으로 이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싸움이 일어나는 거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자기의 밥그릇을 빼앗겼을 때나 아니면은 자기가 이 위협을 당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북핵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 북핵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위협을 하는 것이든지 아니면은 미국의 번영이라는 그 밥그릇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으로서는 필연적으로 북한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북핵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위협을 받으면서 또 미국의 번영이라는 밥그릇을 동시에 뺏기는 것인데다가 거기다 더해 가지고 이 현직 대통령의 선거까지도 위협을 받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내 대선에 대해서 개입하지 말라고 트윗을 날렸던 것입니다. 그 말은 트럼프가 이 북한으로부터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자신의 대선이 위협을 받는다고 느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안들을 제가 깨뜨려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북폭의 시기라는 것은 미국의 대선 스케줄에 맞춰져 있다고 제가 오래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북한이 ICBM을 개발을 한다면은 그것은 이 미국의 위협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바로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그냥 넘어갈 수 있었겠지만은 이 밥그릇을 뺏는 문제, 이 위협을 하는 문제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것은 정말 중요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정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핵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이 남북한이 동시에 경쟁을 하고 있는 체제 속에서 만약에 북한이 핵을 내려놓는다면은 여러분도 짐작하시는 것처럼 이 북한 같은 경우는 남북한 간에 워낙 격차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남한 쪽으로 자연히 흡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북한은 자동적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김정은이는 죽은 목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정은 입장에서 볼 때는 핵을 포기하고 북한이 붕괴가 돼서 자신이 죽는 것이나 싸우다가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싸우다가 소생할 기회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이로서는 싸움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미북 간의 충돌이라는 것은
이 외길의 수순인 것이고 단지 시기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언제일까요? 사람들이 이 김정은이가 연말이라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자꾸 이 연말이라든지 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하지만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연말에는 북한은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 단답식으로 북한이 연말에 도발을 할 것이다, 도발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연말에 도발을 하지 않는 근거는 뭐냐면은 이 북한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 북한의 가장 그 최선의 방책은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를 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고 개발을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북한의 최선의 전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연말이라는 시간을 김정은이가 제시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미국의 군사력이 한반도 쪽으로 총집결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태평양상에서 말하자면은 우리로 말하면 동해 쪽이 되겠죠. 그쪽에서 미국의 항공모함 3척이 이 연합훈련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뭐 그 연합훈련이 실시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은 어떻든 그런 상황이고 이 미국의 정찰기 같은 것들이 지금 한반도에 총집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항공모함 7척이 가용이 가능한 그런 상태라는 뉴스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하에서 북한이 만약에 ICBM 도발을 한다면은 그것은 북한이 휘발유통을 들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연말을 집착하고 연말을 예상을 하겠지만은 저는 이런 배경을 본다면은 북한은 연말에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북한이 물러서겠는가? 그런데 이 북한이 핵을 개발한 목적은 미국을 위협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도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물러선다면은 과연 미국을 위협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이 물러선다면은 북한이 핵을 만든 목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도발의 필연 수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언제 도발을 할 것인가?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김정은이가 이번에는 전략적으로 인내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김정은이가 전략적으로 인내를 하면서 미국의 감시가 느슨해지는 틈까지를 그 타이밍까지를 저는 기다릴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계속 그 북한을 감시를 한다면은 미국의 병력이라든지 장비 같은 경우에는 필요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휴식이 필요할 것이고 또 수리를 해야 될 그런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김정은이는 전략적으로 인내를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도발을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인데 그 시기를 저는 2월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마 봄까지 이렇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봄이 되면은 미국이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에 들어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트럼프가 북한에서 무언가가 일어난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고 한 이 바로 대목, 이 대목에는 저는 밑줄을 긋고 형광펜으로 별표를 5개를 매겨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들을 왜 그냥 넘어가는지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은 17년도에 트럼프가 말폭탄을 쏟아낸 것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이 트럼프의 이 말은 저는 첫 번째로 ICBM을 요격하겠다는 그런 말이든지 아니면은 북한이 ICBM 발사를 하려고 할 때에 그런 징후가 포착이 될 때에 그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기 위한 그런 것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북한에서 ICBM을 발사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때 바로 이 전쟁을 하겠다는 그런 전쟁 선포를 한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왜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지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김정은이는 과연 안 쏠 수 있겠습니까?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핵을 만든 것은 미국을 위협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이 안 쏜다면은 이 미국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데드라인에 근접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피난을 준비하거나 염두에 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이 피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각자의 방식대로 각자의 사정에 맞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이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해외로 나가지는 못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시기에는 해외에 잠시 머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피난을 가는 것에 대해서 뭐 그것을 피난을 간다고 해가지고 애국자가 아니다. 그리고 이 피난을 안 간다고 해가지고 애국자라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쟁이 난다면은 뭐 피난을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현지 답사를 해가지고 뭐 숙소라든지 뭐 교통편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알아가지고 이 저하고 뜻이 맞는 사람들하고 같이 서로 나가서 이 의논도 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제가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뭐 사정이 있어서 사정상 나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정상 못 나가는 것이지 제가 이 애국자이기 때문에 남겠다 그런 어떤 이 위선적인 말, 이 애국자로 자신을 포장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정이 있어서 이 못 나가시는 분들이라면은 저는 이 시점에서 이 달러를 매수를 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를 드립니다. 이 현재의 달러 시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미중 간의 이 무역전쟁 여파로 인해 가지고 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지만은 저는 이런 것은 잔파도라고 보고 이런 잔파도를 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북폭이라는 큰 타이틀을 보고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달러 매수라든지 이 해외로 나가는 문제 이러한 부분들은 자기의 판단과 책임 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오늘 저는 이 북폭을 예고하는 결정적인 이 기사를 올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미국이 아프간에 주둔을 하고 있는 미군 8,600명을 감축한다는 이 기사입니다. 미국이 이 8,600명을 왜 감축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병력들은 감축을 한다면 과연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기사의 두 번째 줄을 보시게 된다면 이 병력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새로운 임무를 맡기 위해서 재훈련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거나 아니면은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과의 강대국 간의 경쟁에 맞서가지고 배치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바로 한반도에 투입한다는 그런 말이죠.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북한에서 뭔가가 일어난다면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는 이 말, 그리고 이 기사, 이것은 북폭을 선언한 것이라고 저는 단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웬만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다 정리하는 것이 맞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